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예. 화평의 소리 오늘 33번째죠. 예, 그리고 우영우 드라마를 또 소개하는 거 두 번째, 예. 또 팔복의 9번째 예, 예. 시간입니다. 예. 예. 어디 잘 지내셨어요, 교수님? 그다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별 문제 없이 네. 지냈습니다. 환절기에 예. 여러 가지로 변화들도 있고. 나는 환절기가 항상 평생에 힘들어. 그러게요. 그리고 환절기 중에 어,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어. 그 시절이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양 말하는 사람들은 햇빛이 줄어들면서 그런 영향도 있고 비타민 D나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신경 써서 비타민 D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모르겠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니까 제가 그러니까 자폐 이런 얘기할 때 감각이 과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게 이제 무슨 제가 아프면서 없어졌고 좀 승침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그런 느낌 외부 감각 느끼는 거는 그건 아직도 남아 있고 제가 그때 우리 애 죽고 건강이 가장 나빠질 때는 바람 부는 걸 못 견뎠어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를 그래가지고 바깥에 못 나오고. 그 우영우 드라마 보면은 우영우도 무슨 어떤 이렇게 한 공간에 다른 공간 갈 때 확 바뀌면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감각이 이제 모든 감각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라는 거에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 하나가 모든 거에 이렇게 고루고루 관심을 갖거나 고루고루 발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이렇게 좁은 분야에 감각이 엄청 좁거나 그 분야에 집중이 되거나 하면서 그 분야는 굉장히 또 잘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무디고 감각이 잘 안 생기고 하니까 좀 이렇게 균형 잡히지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번 우영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폐라는 게 많이 부각이 이제 됐는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애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옛날로 말하면 이제 정신이 이렇게 막 환각을 본다는 이런 거 정신 이상 요새 이제 다르게 조현병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뭔지를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병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폐는 스펙트럼이랑 같이 증상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한다든지 또는 이제 자폐 증상 가진 사람 중에 굉장히 지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 사람 멀쩡하게 공부도 잘하고 어떤 경우는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나 그런 이해를 이제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 우영우 드라마에서 나타난 거를 보면은 아까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을 생각을 못해. 종합 판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나타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시니어 변호사인 정명석 변호사가 이제 위암 3기 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말을 해줘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자기가 지시하는 거는 3기면은 5년 동안 살 확률이 30-40%뿐이 안 된다. 그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게 이렇게 좋은 얘기라고 하냐. 그냥 다 좋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 이 사람의 느끼는 반응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저 사람이 그냥
그 뇌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뇌의 어느 부분이 마비가 됐거나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이제 그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리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쩔룩쩔룩 걷잖아요. 그 눈에 보이니까 그냥 왜 쩔룩거리고 걷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다리가 뭐 휘었든지 짧으니까 이렇게 삐뚤삐뚤 걷는다. 근데 이건 정신적인 거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해주고 막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나 뭐 이렇게 죽으면 좋겠냐 넌 뭐 그런 식의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 경우는 어떠셨어요? 나도 약간 그래요. 그렇죠. 네. 저도 이 교수님하고 이렇게 어떨 때 보면 그런 거를 조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혼돈시키는 게 멀쩡했다가 어느 영역에 와서는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을 시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아까 저 다리 이상 있는 사람이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이 그 생각이 그 순간에 안 미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아는데 그 순간은 그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나. 또는 그거를 보지를 못해. 보고 말하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 그럼 이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까지 느낄 수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느끼긴 하는데 늦었죠 이미.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그 점들을 네.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얘기 하나가 그 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재판 문제가 있는데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에 딱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새벽 3시에 정명석 변호사 전화를 해. 왜 뭐냐? 지금 새벽 3시고 이 사람 자고 있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긴 깨어 있고 지금 오로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너무 이게 오로지 그 생각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딱 해. 그러니까 전화를 듣고 이제 알았다 그러고는 이 사람 화를 안 내고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지금 나 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그렇죠. 잠깐은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명석 변호사가 이제 아프니까 이제 다른 시니어 이제 그 장승준 변호사 사람을 이제 맡게 해주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걸 고려를 안 해주고 너 뭐 관둬, 너 하지 마, 너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해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심이 없다기보다 그냥 이기적이에 오로지 그렇죠. 자기 그렇죠. 이기적이지. 이기적이에 오로지.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쉽게 잘 상황 따라 이렇게 아부도 잘하고 태도도 싹 바꾸고 말도 바꾸고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연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변호사가 자폐는 어떠한 경향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혀 이해를 이제 못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장애 우병우 변호사 같은 사람이 그 정명석 변호사 같은 사람을 시니어로 만나면은 이해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기여할 수가 있는데 그 장용준 장승준 변호사 사람 만나면은 일도 못 하고 상처만 받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잘 그렇죠. 이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아주 좋은 이야기 아주 훌륭한 얘기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자폐 중에 하나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아스퍼거라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이 현상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치에 복역하면서 이제 그 나치는 우생학을 해서 이제 우수한 그 게르만 민족을 형성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유전적 문제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장애 있는 사람 정신 사람을 다 애를 못 낳게 하든지 죽이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거에 참여는 했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8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80년 전에 우병우가 그 말을 해요.
80년 전에 우리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아스퍼거라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게 거기 잠깐 인용되냐면은 그 자폐 가진 사람이 우리와 다르고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면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드라마가 그걸 아주 잘 갖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나 이렇게 세심히 보지 못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나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에. 그 의외로 많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저희 가까운 데 있는 분들도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일상생활을 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드는데 이상한 면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죠. 있죠. 이상한 면을 막 보여가지고 집착을 보이고 어떨 때는 오해를 살 수가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겉봐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지를 못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그 예의,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이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왜 저럴까 뭐 이렇게 한 번쯤은. 근데 저는 차라리 네. 아스퍼거 증후군이가 이런 분들은 난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게 자기의 무슨 뭐 독특한 성격이나 기질로 나는 이래 뭐 그렇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예. 자기의 개성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 중에 많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자폐라는 거는 금세 인식은 했지만 아스퍼거 경향 그거는 내가 인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폐라는 우리나라 말에 괜찮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자기 세계 속에 이제 살거든요. 생각으로. 그래서 다른 자기의 바깥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날 때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가지고 미리 다 말을 이렇게 각본을 연습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말하려고 빨리 탁 하면 당황이 돼서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딱 깨지면은 그다음에 당황이 되면 엇갈리면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이렇게 대본대로 가면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만나기 전에 첫 번째로 되게 긴장을 하죠. 네. 그리고 잠깐 당황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과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능력이지만 본능적으로 느끼는 주변 상황을 살피는 감각이 있잖아요. 딱 상황을. 그래서 거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처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모든 생각과 감각이 자기 속으로 이렇게 움츠려져 있지, 이렇게 열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쉽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말은 들어오는데 예상했지 않았던 말은 아예 뇌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 그 귀에는 울리지만 접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행동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 이렇구나 하고 싹 버리면 이렇게 전환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안 되더라고요. 아주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좀 이해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퍼센트가 많대요. 많아요. 뭐 40몇 명 중에 한 명이란 말도 있고. 많아요. 그다음에 점점 많아지고 있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 어떤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분야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있고 뭐 우영우 그 드라마에서는 뭐 이제 보스턴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는 그걸 상담해주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있다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약간 이상하더라도 일단은 용납하고 긍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 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 힘과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자꾸 저렇게 하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 없애면서 정상적 얼마만큼은 정상까지 돌아올 수도 있고 자꾸 막 쪼임받고 막 이렇게 좌절당하면 더 줄어들 수 자기 세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은 나중에 정신적으로 이상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 그러니까 거의 드라마에도 보면 고래도 칭찬해주면 춤춘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을 잘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격려해줄 필요가 있고 그거를 아주 정명섭 변호사는 잘하고 있죠. 잘했어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누구 만나러 갈 때 보통 변호사도 어려운데 했다가 사과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이제 주의할 점, 그러니까 장애자나 다른 장애자가 아니더라도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껏 도와주고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도움받는 사람들이 보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리어 배은망덕 이렇게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 짐작이 가세요?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 거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도움 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돼.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넌 나보다 못났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도움받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도움받지만 도움받으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막 비위가 상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걸 도움 필요한 갈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냥 속으로 불불 끓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기회 되면은 그 사람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널 도와줬는데 넌 왜 그러냐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을 그러니까 너나 나나 내가 너 우월하고 못나 그렇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내가 도움 줄 수 있으니까 도움 주는 거고 또 아니면 또 네가 나보다 나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동등하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이런 사람들 그렇게 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 이런 생각인데 나는 우월하고 너는 하나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이제 갑질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팁 주는 거를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누구 서비스한 사람을 고맙다고 돈을 팁을 굉장히 많이 줬다. 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지위가 높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도움을 받더라도 굉장히 비위가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죠. 네.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 않죠. 그 유튜브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 처하면 그냥 도와줘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고맙다고 살인한다면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사람은 그냥 도운 거지. 내가 너를 우습게 보고 넌 못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바라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해야지 잘못하면 크게 나름대로 이 자존심 상하고 그야말로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알던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어.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전에는 그 사람한테 술도 얻어먹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잘못되니까 이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하면서 막 나오라고 해가지고 술도 사 먹이고 맛있는 거 사 먹이는데 정작 이 사람은 돌아갈 때 차비가 없어. 그러면 필요한 거는 이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런 물질적으로 얼마라도 들여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기껏 술 사 먹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술 사 먹이고 뭐 먹이고 해가지고 갈 때 차비가 없게 만드는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다음에 얼마만큼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어떤 얘기를 들은 거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대. 근데 망하니까 막
박수를 치듯이 좋아하더래. 예. 왜 그러냐? 음. 기분 나빴대 기분 그동안에 그럼. 네가 나 이렇게 뭐 도와주고 뭐 한 게 다 너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지. 맞아. 너 망하니까 너도 한번 좀 당해봐.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 왜 맞아요. 그러는지를. 이것들이 왜 이래? 모르니까 문제야. 왜 이래? 아주 못됐다 인간들이. 그런데 못된 게 아니야. 그냥 보통 심성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하는 걸 몰라. 상대방한테 얼마만큼 상처를 주는지. 그 참. 그러니까 그 남 이렇게 장애인이든 어려움 상에 도와줄 때 상당히 그 신경 쓰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냥 잘못하면은 도와주고 욕 먹어.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은 좀 가르쳐야 돼요. 네, 이거 좀 잘 배워야 돼요. 돼. 그럼. 네, 그래서 그 도움 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네는 이제 잘 살 때는 많이 그걸 베풀고 살았거든요. 그 하면서 배운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왼수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전에 어른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도와줄 때 이렇게 뭐 부끄럽지 않게 몰래 어떻게 남 모르게 뭐 해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상대방이 고마운 거예요. 예. 막 이렇게 티내고 뭐 내가 널 도와준다느니 모르게 남 도와주는 모르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짝 하지. 그렇게 그러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은 뭐 팔복. 네, 팔복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다라는 말하고 안다라는 말은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보면 이거 중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거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꺼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예가 구약에 나오는 게 있어요.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근데 욥기 맨 끝에 가가지고 이제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래 말로는 이제 잘 모르고도 그냥 못 봐도 음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나 이런 걸 이제 귀로 들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이제 봐서 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게 지금 요 팔복의 요 구절을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청결하다라는 그 단어의 그 헬라어적인 단어는 어원이 비슷한 게 카타르시스라는 그 단어하고 어원이 거의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비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이렇게 좀 해소하고 씻어낸다. 이제 그런 의미로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결하다라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씻어낸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장애가 되는 것들을 이제 없앤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이제 본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팔복의 앞에 부분이 나온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통하고 비슷한 것끼리 서로 이제 알 수가 있는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이거는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지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비슷해질수록 하나님을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팔복에서 이제 온유 겸손이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폭하고 광포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고 점점 온유함으로 쫓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종교학자 얘기를 이제 그 카렌 암스트롱이 꺼낸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행동으로 그 자세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그 신적인 존재죠. 느낄 수가 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느끼고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수련회 갔을 때 그 서울 공대 다니던 이제 학생 하나가 심각하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냐. 근데 내가 그때는 성경 구절에 그것만 답변해 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그것만 뿐이 말을 못해 실력이 안 돼가지고 말을 못 해줬는데 오늘 같으면은 이 구약의 예레미야의 그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을 이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좀 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욥으로 다시 와서 그러면 욥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굉장히 준수를 하려고 아주 그랬고 모범적인 또 다른 사람한테도 또 다 베풀고 그랬는데 그럼 왜 못 만났냐? 그리고 왜 이때 와서야 하나님을 만났냐? 이때 와가지고 회개한다는 거지. 이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회개의 내용이 뭔지 안 나와요. 근데 욥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기본이 있는데 이게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좀 짐작이 가세요? 뭘 회개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욥이 계명을 잘 지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탄도 그 말을 해요.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욥한테 잘해주니까 지키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공경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는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그러면은 욥이 여기서 배운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은 다 좋지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 뭐냐?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갖는 그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막 정죄를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 네. 이외 밑에 사람들의 수준은 이해를 하기 어려웠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밑바탕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도 다 다른 인간이나 마찬가지로
최후의 마지막 보루만 넘지 않았지 넘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데 집정은 못하고 생명을 주신 나를 저주한다는 거는 자기 그거를 그렇죠. 그건 결국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공경에 처해 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거에 이제 욥이 걸린 거고 그거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온유하고 다 일쳤고 이걸 베풀어도 좋아. 예? 자비를 베풀어도 좋아.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죠. 그거가 다가 아니죠. 예.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할 게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렇구나. 나도 뭐 그 사람은 그렇죠.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밑바탕에서는 동등하고 같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눈으로 하나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예. 자기 정죄의 마음이 없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식을 떨면 안 돼. 요건 깨끗한 게 이 중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예를 하나 이제 들고 싶은데, 이제 독일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간 우리 동창이 있었는데, 집회를 끝나고 독일에서 이제 아마 음악을 공부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막 자기가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자기 딸을 잘 키우려고 이제 막 위자료 받은 거 뭐 해가지고 이제 딸을 공부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암인지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자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막말로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정말 자기 정말 곤란에 빠졌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래.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그냥 속에 있는 걸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 가만히 있다가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나 나나 그동안 하나님 섬기고 살려고 그랬는데 왜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왜 이렇게 공경에 빠지게 하냐. 그래서 막 원망과 몸부림치는 막 울더래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해야 된다고 맨 처음에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거는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털어내세요. 그냥 그 가운데서도 나는 신앙인이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지 마시고 털어낼 때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할 때 세리는 가서 뭐 나는 이것도 지키고 잘했다고 자랑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 못 받고 못 만나고 나는 그냥 죄인이다로 가만히 있던 세리가 인정 안 되는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게 정직한 그게 깨끗한 거예요. 가식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지는 거고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 혼자 조용히 신경 안 쓰는 장소 가서 기도 이거 하려면 아무도 없어야 돼. 원망을 하든 원망을 해도 돼. 근데 원망을 하려고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털어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답답한 점을 털어내고 원망을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꺼내놓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망되는 거를 꺼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정직한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첫 번째 초보 단계에서 제 2의 단계로 이게 2의 단계로 나가는 이제 그 관문이에요.
이 단계로 나아가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일을 하든지 일하는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게 나오는데 하는 거지 이거 없이 일을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소용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잘 그 차례적으로 잘 짜여진 우리 신앙의 그 기초를 아주 기본 틀을 말해주는 훌륭한 것이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속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예. 다음에 또 또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그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한 번 더 좀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우영호 다음에도 한 번 더. 예.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